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 어제 스토리가 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일마다 하루를 띄어서 읽기 때문에 어제가 뭐였더라 이렇게 하실 텐데 한번 찾아서 좀 들어보세요.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주인공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형부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작품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 덕분에 M의 작업실은 따뜻했다. 작업실이라기보다는 화랑 같은 100여 평의 공간이었다. M의 그림들은 알맞은 곳에 걸려 있었고 화구들은 놀랄 만큼 정연하게 정돈돼 있었다. 그는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해 왔지만 그 정돈된 화구를 한번 써보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다. 지금 친구의 작업실을 이 형부가 지금 빌려서 처제를 지금 누드를 거기에다 페인팅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촬영을 하려고 그래요. 자연광이 드는 작업실을 찾다 보니 아주 절친한 사이랄 수 없는 대학 동기 M을 택하게 된 것이었다. M의 작업실에 간 거죠. 동기들 중 가장 빠른 32살의 나이에 수도권 대학에 전임으로 안착했던 M은 이제 얼굴이나 옷차림, 태도에서 교수다운 관록이 느껴졌다. 뜻밖이었어. 내가 나한테 부탁 같은 걸 다 하고 1시간쯤 전 이곳에서 그에게 차 한 잔을 끓여준 뒤 열쇠를 건너며 M은 말했다.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얘기해. 난 낮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M의 아랫배가 그의 아랫배보다 더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것을 눈여겨보며 그는 열쇠를 받아들였다. 드러내지 않을 뿐 M에게도 욕망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번민이 있을 것이다. M의 감춰진 결핍을 동그란 배의 선이 드러내주는 데에서 그는 일종의 옹졸한 위안을 받았다. 최소한 M에게는 살찐 배에 대한 고민, 약간의 수치, 무너져버린 젊은 날의 육체에 대한 그리움쯤은 있을 것이다. 그는 창을 약간 가린 M의 그림들을 그 그림들이 상투적이라고 느꼈다. 한쪽으로 치우고 빛이 드리워진 원목 마룻바닥 위로 흰 시트를 깔았다. 잠시 시트 위에 드러누워 그녀가 누워있을 때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인지 확인했다. 높은 천장의 나뭇결, 창 너머의 하늘, 좀 차갑지만 견딜 만한 딱딱하지만 시트 때문에 부드럽기도 한 등의 감촉. 그는 이번에는 엎드려서 시야에 잡히는 M의 그림들과 그쪽 마룻바닥의 싸늘한 그늘, 쓰지 않는 벽난로의 그을음 따위를 보았다. 준비해온 화구를 펼쳐놓고 PD100 캠코더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하고 촬영이 깊어질 경우에 쓸 조명을 작업실 한켠에 세워두고 스케치북을 한번 펼쳤다가 다시 가방에 넣고 점퍼를 벗고 소매까지 걷은 뒤 그는 기다렸다. 그녀가 지하철역에 도착할 오후 3시가 가까워오자 그는 점퍼를 팔에 걸치고 구두를 신었다. 변두리라 퍽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지하철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울려 그는 걸음을 옮기며 전화를 받았다. 나예요. 아내였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또 펑크를 냈어요. 7시까지는 어린이집에 지우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는 잘라 말했다. 나도 안 돼. 9시 전까지 불가능해.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요. 709호 아줌마한테 9시까지만 부탁해 놓을게요. 더 이상의 군말 없이 통화는 끝났다. 아이를 통해 연결된 군더더기 없는 일종의 동업자의 관계가 이즈음 아내와 그의 관계였다. 며칠 전 처제의 집에 다녀온 밤 그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의 힘으로 어둠 속에 아내를 안았었다. 신혼 때에도 아내에게 느껴본 적 없는 강한 욕망에
스스로 놀라며 아내 역시 놀라게 했다. 당신 왜 이래요? 아내의 비음을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아내의 입을 막았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드러낸 아내의 콧날과 입술, 앳된 목선이 상기시키는 그녀의 이미지를 향해 그는 자신을 밀어붙였다. 단단히 고추선 아내의 젖꼭지를 입에 문 채 그는 아내의 속옷을 벗겼다. 푸르고 작은 꽃잎의 이미지가 열렸다가 닫히려 할 때마다 눈을 감고 아내의 얼굴을 지웠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다. 그것이 격정 때문인지 그가 모르는 어떤 감정 때문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무서워요. 아내는 돌아누운 채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렸다. 당신이 무서워요. 그때 그는 거의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아내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내의 태도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좀 전에 통화한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 일에 대한 흔적은 물론 그에 대한 어떤 별다른 거부감도 실려있지 않았다. 때로 비인간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참을성 있는 말씨. 언제나 똑같은 한숨 소리가 그의 마음을 얼마간 불편하게 했을 뿐이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뜻밖의 처제는 지하철역의 출구에 먼저 와 있었다. 역사에서 나온 지 오래된 듯 다소 흐트러진 자세로 계단에 걸터 앉아 있었다. 허름한 청바지에 두툼한 갈색 스웨터를 입어 마치 혼자 겨울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햇빛이 고인 그 몸의 윤곽을 그는 얼른 부르지 못하고 홀린 듯 지켜보았다. 옷을 벗어 우두커니 서서 창밖의 백양나무들을 보고 있는 그녀에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후에 저교한 햇살이 흰 시트를 반짝거리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듣지 못했나 싶어 다시 말하려 할 찰나 그녀는 두 팔을 들어 스웨터를 벗었다. 안에 입은 흰 반소매 티셔츠를 벗자 브레이저를 하지 않은 등이 드러났다. 낡은 청바지를 벗자 두 개의 흰 엉덩이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엉덩이를 보았다. 토실토실한 두 개의 둔덕 위로 흔히 천사의 미소라고 불리는 움푹하게 찍힌 두 개의 보조개가 있었다. 반점은 과연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왼쪽 엉덩이 윗부분에 찍혀 있었다. 어떻게 저런 것이 저곳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약간 멍이 든 듯도 한 연한 초록빛의 분명한 몽고 반점이었다. 그것이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한참 만에야 그는 몽고 반점으로부터 고개를 들어 그녀의 알몸을 전체적으로 보았다. 처음 모델을 하는 사람 같지 않게 처제와 형부라는 관계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는 문득 그녀가 손목을 그은 다음 날 상체를 벌거벗은 채 병원 분수대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폐쇄 병동에 입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수시로 옷을 벗고 햇볕을 쬐려 해 퇴원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냈다. 앉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엎드려 봐. 거의 발음되지 않았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다. 그녀는 시트 위에 몸을 엎드렸다. 그는 꼼짝 않고 서서 그녀의 엎드린 몸이 불러일으킨 자신의 안에서 치밀어 오른 충격적인 정서의 정체를 해독하기 위해 미간을 모았다. 잠깐 그대로 있어봐. 그는 캠코더를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다리 길이를 조정했다. 그녀의 엎드린 몸을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은 뒤 팔레트와 붓을 집어들었다. 바디 페인팅 작업부터 테이프에 담을 생각이었다. 먼저 그녀의 어깨까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목덜미에서부터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주와 빨강의 반쯤 열린 꽃봉오리들이 어깨와 등으로 흐드러지고 가느다란 줄기들은 옆구리를 따라 흘러내렸다. 오른쪽 엉덩이의 둔덕에 이르러 자줏빛 꽃은 만개해 샛노란 암수를 도톰하게 내밀었다. 몽고 반점에 있는 왼쪽 엉덩이는 여백으로 남겼다.
대신 그 푸르스름한 점 주변으로 그보다 흐린 연두빛을 큰 붓으로 깔아 연한 꽃잎 그림자 같은 반점이 도드라지게 했다. 붓이 스칠 때마다 간지러운 듯 미세히 떨리는 그녀의 육체를 느끼며 그는 전율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무언가 근원을 건드리는 계속해서 수십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감동이었다. 마침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 가느다란 발목까지 이어지는 긴 줄기와 잎사귀를 완성했을 때 그의 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다 됐어. 그는 말했다. 그대로 조금만 있어. 그는 삼각대에서 캠코더를 떼어내 그녀를 근접 촬영하기 시작했다. 꽃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줌으로 끌어당기고 그녀의 목선과 흐트러진 머리칼, 긴장한 듯 시트를 누르고 있는 두 손, 그리고 몽고 반점이 드러난 엉덩이를 오래 클로즈업했다. 마침내 그녀의 몸 전체를 테이프에 담은 뒤 그는 일단 캠코더의 전원을 껐다. 이제 일어나도 좋아. 그는 약간의 피로를 느끼며 벽난로 앞에 놓인 소파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팔다리가 저미는 듯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춥지 않아? 그는 땀을 닦으며 일어서서 자신의 점퍼로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힘들지 않았어? 그때 그녀는 그를 보며 웃었다. 희미하지만 힘이 있는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웃음이었다. 그제야 그는 처음 그녀가 시트 위에 엎드렸을 때 그를 충격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모든 욕망이 배제된 육체, 그것이 젊은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라는 모순, 그 모순에서 배어나오는 기이한 덧없음, 단지 덧없음이 아닌 힘이 있는 덧없음. 넓은 창으로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햇빛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역시 모래알처럼 끊임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 몇 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와 지난 1년간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던 성욕조차 누그러뜨렸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점퍼를 걸치고 벗어놓았던 바지를 다시 입고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감싸주고 있었다. 슬리퍼를 신지 않은 맨발로 가볍게 바닥을 디딘 채였다. 춥지 않았어? 재차 묻는 그에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힘들지 않았어? 가만히 있기만 했는거려. 바닥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놀라울 만큼 호기심이 없었고 그 덕분에 어느 상황에서도 평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탐색도 없었으며 당연할 법한 감정의 표현도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끔찍한 것,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 벌어지고 있어. 단지 그것과 일상을 병행한다는 것만으로 힘에 부친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호기심을 갖거나 탐색하거나 일일이 반응할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그런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은 이따금 그녀의 눈이 단지 수동적이거나 백치스러움, 담담함이 아니라 어떤 격렬함을, 동시에 그것을 자제하는 힘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추운 병아리처럼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발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자세는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만큼 단단한 고독을 음영처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제 동서라고 부를 필요도 없게 된 그녀의 옛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감각적이고 일상적인 가치 외의 어떤 것도 믿지 않는 듯 건조한 얼굴, 상투적이지 않은 어떤 말도 뱉어본 적 없을 속된 입술이 그녀의 몸을 탐했을 거란 상상만으로 그는 일종의 수치를 느꼈다. 둔감한 그는 그녀의 몽고 반점을 알기나 했을까? 알몸의 두 사람을 상상한 순간 그것은 모욕이라고, 더럽힘이라고, 폭력이라고 그는 느꼈다. 그녀가 빈잔을 들고 일어섰으므로 그도 따라 일어섰다. 그녀가 내민 잔을 받아 탁자에 올려놓았다. 캠코더의 테이프를 갈아 끼우고 삼각대의 위치를 재조정했다.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사이 햇빛이 다소 사위어 그는 텅스텐 조명 하나를 그녀의 발치에 설치했다. 그녀는 옷을 다시 벗고 이번에는 천장을 향해 들어누웠다. 국부 조명 때문에 그녀의 상반신은 그늘져 있는데도 그는 부신 듯 눈을 가볍게 떴다.
예전에 그녀의 집에서 우연히 보았던 앞모습이었지만 저항 없이 엎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덧없는 아름다움으로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누선을 건드릴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마른 쇄골과 누웠기 때문에 소년처럼 밋밋해 보이는 가슴, 드러난 갈빗대들, 관능 없이 벌어진 허벅지, 눈을 뜬 채로 잠든 것 같은 사막 같은 얼굴까지 그것은 구석구석 일체의 군더더기가 제거된 육체였다. 그는 그런 육체를 육체만으로 그토록 많은 말을 하는 육체를 처음 보았다. 그는 이번에는 노랑과 흰빛으로 그녀의 쇄골부터 가슴까지 커다란 꽃송이를 그렸다. 등 쪽이 밤의 꽃들이었다면 가슴 쪽은 찬란한 한낮의 꽃들이었다. 주황색 원추리는 오목한 배에 피어났고 허벅지로는 크고 작은 황금빛 꽃잎들이 분분히 떨어져 내렸다. 40년 가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찬란한 희열이 몸속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와 자신의 붓끝에 고이는 것을 그는 침묵 속에서 느꼈다. 가능한 한 오래 그 희열을 지속시키고 싶었다. 목까지만 조명을 받아 캄캄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으나 허벅지 안쪽을 붓끝이 스쳐갈 때 떨림이 전해져 오는 것으로 미루어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녀가 어떤 성스러운 것, 사람이라고도 그렇다고 짐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동물이며 인간 혹은 그 중간쯤의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붓을 내려놓은 뒤 그는 촬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은 채 그녀의 육체를 그 위로 피어난 꽃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점점 햇빛이 사위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이 차츰 늦은 오후에 그늘에 지워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곧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났다. 옆으로 누워봐. 그녀는 천천히 마치 어떤 조용한 음악을 타고 몸을 움직이듯이 팔과 다리, 허리를 구부려 모로 누웠다. 그는 부드러운 능선과 같은 그녀의 옆구리와 엉덩이에 손을 찍고 뒷모습의 밤의 꽃들과 앞모습의 태양의 꽃들을 번갈아 찍었다. 점점 어두워지는 빛을 받은 푸른 잔영 같은 몽고 반점을 마지막으로 찍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이제는 완연히 캄캄해진 창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희미한 입술과 튀어나온 광대뼈의 음영,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반듯한 이마, 그리고 텅 빈 두 눈을 화면에 담았다. 그가 장비들을 모두 차 트렁크에 실을 때까지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애미 당부한 대로 승계참의 등선화 안쪽에 열쇠를 밀어넣은 뒤 그는 말했다. 다 됐어. 이제 가지. 그녀는 스웨터 위로 그의 점퍼까지 걸쳤는데도 추운 듯 떨고 있었다. 처제 집 쪽으로 가서 뭘 먹을까? 아니면 배고플 텐데 이쪽에서 먹고 갈까? 배 안 고파요. 그런데 이거 물로 씻으면 지워져요? 마치 그것만이 궁금하다는 듯 그녀는 물었다.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께를 가리킨 채였다. 쉽게 지워지진 않을 거야. 몇 차례 씻어내야 완전히. 그의 말을 자르며 그녀가 말했다. 안 지워지면 좋겠어요. 그는 잠시 망연해져 어둠에 반쯤 덮인 그녀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그들은 시가지로 나와 식당 골목을 찾아 들어갔다. 고기를 먹지 않는 그녀를 위해 그는 사찰 음식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을 골랐다. 정식을 시키자 정갈한 반찬들이 20여 가지 차려졌고 밤과 삼을 넣은 돌솥밥이 나왔다. 숟가락을 드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는 4시간 가까이 벌거벗고 있었던 그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그녀의 나신을 찢겠다는 계획뿐이었지만 전혀 성욕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두툼한 털 스웨터를 입고 숟가락을 입에 넣는 그녀를 보며 그는 지난 1년간의 집요하고 고통스러운 욕망이 멈춰주었던 이날 오후에 기적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오물거리는 입술을 덮치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비명을 지를 만큼 거칠게 그녀를 눕히는 영상이 낯익은 지옥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갔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밥을 삼킨 뒤 그녀에게 물었다. 왜 고기를 먹지 않는 거지? 언제나 궁금했는데 묻지 못했어. 그녀는 숙주나무를 짚던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건너다 보았다. 대답하기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돼. 여전히 머리 한편에서 진행되는 성적인 영상들과 싸우며 그는 말했다.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
그녀는 담담히 말하며 나무를 씹었다. 꿈 때문이에요. 꿈? 그는 물었다. 꿈을 꿔서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무슨 꿈을 꾼다는 거야? 얼굴? 영문을 알 수 없어 하는 그를 향해 그녀는 낮게 웃었다. 어쩐지 음울하게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햇볕 아래서 가슴을 드러냈던 거지? 라고 그는 묻지 못했다. 마치 광합성을 하는 불연 변이체의 동물처럼. 그것도 꿈 때문이었나? 그녀의 자취방 앞에 차를 세운 뒤 그는 그녀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녀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어딘가 아내와 닮은 조용해서 사려 깊어 보이는 표정이었다. 마치 정상적인 여자 같았다. 아니 실제로 정상적인 여자야. 그는 생각했다. 미친 건 내 쪽이지. 그녀는 목례를 남기고 다세대 주택 현관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방에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창은 밝아지지 않았다. 시동을 걸며 그는 그녀의 어두운 자취방을 머릿속에 그렸고 벌거벗은 몸으로 씻지도 않고 매트리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그렸다. 찬란한 꽃들로 흐드러진 육체, 자신이 수분 전까지 함께했던 손끝 하나 되지 않은 육체를 그는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읽을 텐데요. 참 이야기의 소재가 참 특별하지요. 재미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장편소설을 이렇게 오늘 또 한 편을 읽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랄TV 여러분 감사합니다.